조선의 마지막 공주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바로 정조의 손녀이자 순조의 딸들인 명혼공주, 보공공주, 덕원공주입니다. 세 공주의 어머니 순원왕후는 1789년 5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로 태어나 1800년에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정조가 48세의 나이로 갑자기 승하하고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가 순조를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는 가운데 왕비 책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1802년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다 1803년 말에 이르러 정순왕후가 섭정에서 물러나고 순조가 친정을 하면서 순원왕후의 입지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안동 김씨들의 권력 독식이 이루어졌고 특히 1809년에 순원왕후가 효명세자를 출산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어 1810년에는 명혼공주, 1818년에는 보공공주, 1822년에는 덕원공주를 마지막으로 3명의 적통공주들이 태어납니다. 숙종 때 이후로 정실왕비가 자식을 낳는 일이 없었기에 태어날 당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왕실의 후사가 귀한 시절이었고 오랜만에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공주들이었으므로 그녀들은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태어날 당시는 안동 김씨 가문이 국정을 좌우하는 이른바 세도정치 시기였고 조선은 각지에서 일어나는 밀란과 흉서, 영모 사건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명혼공주는 1810년 10월 13일 조선의 제23대 왕인 순조와 순원왕후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되던 해인 1817년 정식으로 공주의 봉작을 받아 명혼공주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4세가 되던 1823년 그녀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해 전국의 12세부터 15세까지의 남자들에게 금혼령을 내렸으며 이에 6월 진사를 지낸 안동 김씨 김한순의 아들이자 명혼공주와는 동갑내기인 김영근을 부마로 정하고 동령위에 봉하였습니다. 애초에 김영근을 부마로 맞이하게 된 것은 순원왕후 김씨와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뜻이 반영되었기에 간택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마가 된 동령위 김영근은 선원 김상용의 8대 손으로 청음 김상원의 9대 외손인 명혼공주와는 이성친족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성친족 간의 혼인은 아주 흔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왕가의 사위를 안동 김씨 일가에서 구한 점은 모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녀의 동생인 보공공주 역시 안동 김씨 집안인 창녕이 김병주에게 시집을 갔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조선팔도 전역이 안동 김씨 세상이 되었다는 풍문이 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동 김씨 후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동령이 김영근은 발작 증세로 표현되는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부마가 되어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정원 일기엔 그가 부모를 뵙기 위해 여러 번 청을 내어 고향인 충청도 홍양으로 내려간 사실이 있는데 동령위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왕실과 안동 김씨 집안에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치료하지 못하여 끝내 무당들을 불렀는데 밤낮으로 무당들이 대나무 칼춤을 추며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소리로 시끄러웠고 이때 대나무 칼치는 소리가 요란해 인근 백성들에게 민폐가 되어 동령위 궁을 죽도궁이라 불렀다고 전합니다. 명혼공주가 혼인하고 궁을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날 벼랑간 세자가 그녀가 사는 동령위 군을 직접 방문합니다. 사실 효명세자는 효성뿐만 아니라 형제에도 남달라 그의 누이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문집인 경언집에는 누이들에게 보낸 시들이 여럿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효명세자와 명혼공주가 주고받은 화답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효명세자와 명혼공주가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맏돈생이라 나이차도 그리 나지 않고 둘 다 문예도 출중하여 마음이 통하는 친구처럼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효명세자는 삼매연림이라는 글에서 명혼이는 성품이 영명하고 기골이 청수하며 시문에도 능통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청수하다는 말은 빼어난 미인에게 쓰는 말이며 효명세자는 명혼공주를 소식의 누이에 비교하여 매란 여사라는 호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누이가 하가하여 나갔으니
그녀의 형편이 몹시 궁금했을 법도 했을 것입니다. 2년 후인 1826년에는 순조가 효명세자와 함께 명원공주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대소신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조의 전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강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명원공주 집에 거둥하려고 하니 승지, 홍기섭 등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드디어 거둥하기에 임하여 왕세자가 따라 나아갔다. 이때 순조는 승지와 사관까지 물리쳐 대화 내용까지 비공개했는데 다음날 승정원 일기에는 임금의 용안에 미소가 가득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순조가 살펴본 명원공주의 결혼 생활이 원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효명세자가 명원공주의 집을 들리려고 하니 승정원에서 그 계획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어렸을 때부터 각별한 온우이의 정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후 동령이 김영근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오이도총부 도총관이 되어 부임하였으니 이때 그의 정신병이 어느 정도 치유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830년 5월 6일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황망한 마음을 달래고 있던 1832년 5월 12일에는 그녀의 바로 아랫돈생인 보공공주가 혼인 2년 만에 1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한 달이 지난 6월 13일 명원공주도 오랜 투병 생활 끝에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장례 절차를 주관할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여서 진행하였고 순조는 장례를 보공공주의 예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고 직접 명원공주의 집에 행차하였습니다. 한편 동령이 김영근은 영행사신단의 대표가 되어 청나라를 2번이나 방문했고 사자관이 되어 임금의 옥책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종 때인 종친의 정치 참여가 완화되면서 판의금 부사라는 종 일품의 실직을 맡는 등 승승장구하여 출세가도를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공공주는 1818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효명세자와 명원공주의 친동생이며 덕원공주의 친언니로 1824년 7살 때에 복원의 자코를 받고 정식으로 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삼매연림이라는 글에서 보건공주를 보건이는 품성이 번화하고 기골이 풍영하여 수중의 연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풍영 같다는 말은 풍만하고 기름지다는 의미인데 아마 보건공주의 모습은 젖살이 통통한 아가씨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보건공주도 명원공주, 덕원공주처럼 시문을 짓고 글씨를 쓰는 문예활동을 즐겼다고 전합니다. 1830년 보건공주가 13살 때 부마간택이 창덕궁 희정당에서 열렸고 최종적으로 낙정된 사람은 부사과 김영근의 아들 김병주였습니다. 김병주는 안동 김씨로 순원왕후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의 조부 김학수는 관직 생활 중 세자시강원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이미 왕실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이후 사실상 내정자인 김병주가 창녕위에 봉해졌고 혼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당시 보건공주가 입었던 화롯이 남아 아직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공주는 1832년 5월 12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혼인 2년 만인 15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때 순조는 현종의 딸 명안공주의 예에 맞춰 장례를 거행하게 하였으며 조정의 관원들에게 장례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 성복을 하는 날에는 순조가 직접 공주의 집에 행차하는 등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건공주의 상에 방금 거해하고 나니 슬프고 서러워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 보건공주는 일찍 사망하였기에 소생은 없었고 부마의 제호는 금지되었기에 창녕이 김병주의 후사는 양자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보건공주가 사망하고 불과 한 달 후인 1832년 음력 6월 13일 공주의 친언니인 명원공주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이에 따라 순조의 자녀는 셋째 딸인 덕원공주를 제외하고 모두 부왕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순조보다 오래 산 덕원공주도 1844년 23살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덕원공주는 조선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삼녀로 또한 조선 역사상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마지막 적통공주입니다. 공주가 태어나기에 앞서 1820년 순원왕후가 대군을 낳은 일이 있었지만 불우하게도 생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순원왕후의 나이는 34살이었고 차남을 잃고 난 뒤 2년여 만에 낳은 자식이 덕원공주였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1822년은 동복오빠 효명세자가 이미 혼인한 상태로 세자빈 조씨가 함께 있었고 첫째 언니 명원공주, 둘째 언니 보건공주, 이복 언니 영혼옹주가 있었던 왕실이 한창 다복한 시기였습니다. 명원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였듯 덕원공주도 병치레가 잦았는데 어머니 순원왕후가 덕원공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앓고 있는 병이 어떤지, 잘 나았는지 등의 공주의 건강을 언급하는 말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성장하여 1829년 3월 6일 8살의 나이에 덕원이라는 자코를 받고 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로 책봉된 이후 덕원공주는 차례대로 가족들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공주로 책봉된 지 한 달 뒤에는 이복 언니 영혼옹주가, 9살 때인 1830년에 효명세자가, 11살 때인 1832년에 언니 명원공주와 보건공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3살 때인 1834년 11월에는 아버지 순조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8살 때부터 13살까지 1, 2년 간격으로 가족 5명이 줄초상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조 사망 당시 남아있던 순조의 자식은 적자와 서자를 포함하여 덕원공주가 유일하였습니다. 순조의 3년상이 끝난 1837년 16살의 덕원공주의 혼례를 위해 대왕 대비가 된 순원왕후가 금혼령을 내립니다. 부마 간택 당시 헌종이 있었지만 아직 10살에 불과한 나이였고 실제 간택의 주도권은 수렴 청정 중인 순원왕후에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앞선 언니들의 사례와 같이 부마 간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미 안동 김씨의 윤희선을 점찍어 놓고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원왕후는 삼간택을 치른 당일에 윤희선을 바로 남영희로 봉작하였는데 이는 미리 지어놓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효명세자는 삼매연님이라는 글에서 도곤이는 성격이 총애하고 기골이 청명한데 하루 종일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다고 표현했으니 그녀는 그 말처럼 총명하고 슬기롭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두 언니들처럼 많은 문화예술적인 성취를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주가 혼인 후 저동궁으로 들어가면서 가져간 국문, 학문책의 수가 4,000권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둘 수 있는 것은 덕원공주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입니다. 자경전은 1777년 정조가 창경궁 양화당 옆에 작은 언덕에 지은 건물입니다. 18세의 순조는 효의왕후의 명으로 자경전기를 지었는데 여기에 정조가 자경전을 지은 목적과 자경전의 이름에 담긴 뜻, 효의왕후가 해경궁 홍씨의 양보로 자경전에서 지내게 된 사실, 효의왕후의 명으로 순조가 자경전기를 짓게 된 점, 창경궁 내 자경전의 위치, 효의왕후의 아름다운 덕, 자경전에서 바라본 주변 환경, 자경전의 빼어난 경치와 사계절 등을 차례대로 담았습니다. 덕원공주의 자경전기는 옛날에 순조가 한문으로 적은 자경전기를 번역하여 한글로 옮겨 쓴 것입니다. 한편 덕원공주는 결혼한 지 7년 후인 1844년 5월 23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헌종의 계비를 간택하는 날로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덕원공주가 경사를 치르기 위해 창경궁 통명전에 들어갔다가 점심으로 먹은 비빔밥이 급체한 것이었습니다. 사망하기 직전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곧바로 사망하였고 공주 역시 아이를 매장한 지 약 2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조와 순원왕후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30살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